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57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인데요. 오늘 포인트를 보면은 오늘이 사실은 이 순서를 굉장히 좀 디테일한 것까지 기억을 좀 해야 되거든요. 시험이 출제가 심화도 그렇고 기본도 그렇고 디테일한 그 순서까지 물어보는데, 그래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해방이 된 다음에 미군정이 시작되는데, 이 미군정의 시기가 해방 이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8월 15일까지입니다. 8월 15일 날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가 미군정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기 쭉 나오는 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크게 두 사건이 일어나는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모스크바 3상회의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유엔에서 남한이라도 단독 선거해라고 결의, 요 두 개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신탁 통치안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좌익과 우익 세력이 완전히 이 대립이 심화가 돼요. 그러면서 좌우합작위원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때문에 나온 게 좌우합작위원회야. 그리고 유엔에서 남한 단독 선거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과 김구와 김규식이 북쪽으로 넘어가서 남북 협상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그림은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좌우합작, 유엔에서 남한 단독 선거하기로 했으니까 남한만의 이런 선거에 반발한 제주 사건과 남북 협상이거든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라던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수 순천 사건은 요 선거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10월 19일 날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들도 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야 돼. 그리고 특히 요 좌우합작위원회는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좌우합작위원회인데 요거마저 결렬되고,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순서대로 이렇게 요 순서대로 돼요. 조금 피곤합니다. 순서에. 문제가 근데 한능검에서 핵심 57이 제일 디테일하게 좀 내는 편이라서 좀 알아야 됩니다. 핵심 58하고 좀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자세한 내용과 순서를 알아야 되는데, 큰 그림은 미군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미군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아셨죠? 자, 해방 이후에 북쪽에서는 소련이, 남한에서는 미국 군대가 들어와서 미군정청이라는 거를 설치를 해서 미국 군대에 의해서 남한이 3년 동안 통치를 받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미군정 시대라고 하는데, 한 3년간을, 그 3년이 우리나라의 미래, 즉 이렇게 분단된 역사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배우는 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이 되었나, 그 내용을 배울 겁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자, 먼저 오늘 이제 우리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일단 광복전에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그리고 포츠담 선언이 광복전에 이런 회담들이 있었습니다. 요것도 볼 거예요. 뭐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볼 거고, 그 다음에 광복 직후에 남한의 정세가 뭐 이런 조선건국 동맹, 건준, 그 다음에 조선인민공화국 수립 선포를 다 했었는데 잘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군정 시대에 대해서 볼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신탁 통치안이 나온 거 있죠. 요거 때문에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 좌익과 우익이 서로 싸우게 돼요. 그래가지고 극렬하게 서로 대립을 했기 때문에 좌우가 합작하자라고 해서 좌우합작위원회가 조직이 됩니다. 뭐 이후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후에 여기에 신탁 통치안이 나왔어. 여기에 의제로 올라왔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다음에 선거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치러야 되는데, 같이 치러야 되는데, 이 유엔에서 하도 이 둘이 결론이 잘 안 나니까 남한만 단독 선거하자는 쪽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반대해가지고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발해서 제주에 4.3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남북 협상을 위해서 김구와 김규식이 북쪽으로 넘어가서 남북 협상을 합니다. 요거. 그러니까 큰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나. 이 미 군정 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에서 신탁폭치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좌우가 싸우니까 우리 합작해야지 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좌우합작위원회가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좌우합작이 실패했으니까 우리나라가 분단이 됐겠죠. 그래가지고 유엔에서 그럼 남한이라도 단독선거 해야지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거에 대한 반발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고 남북 협상을 했으나 실패합니다. 이 남북 협상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5월 10일 날 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돼요. 크게 그러니까 이 미 군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 원인이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원인으로 좌우학자위원회가 조직이 됐고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유엔의 남한 단독 선거 결의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제주 4.3 사건과 남북 협상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 근데 아무튼 좌우 합작이나 남북 협상이나 다 실패했기 때문에 남한만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게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 요 두 개가 제일 큰 주제예요. 제일 큰 주제, 제일 중요하고 조금 더 요걸 자세하게 볼게요. 조금 더. 자, 먼저 그 아까 뭐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선언 본 다음에 우리 기본소리를 그걸 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요 아까 내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요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요거 그리고 요거 유엔 남한 단독에서 남한만 단독 선언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아무튼 여기에 조금 그 외 이 큰 주제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몇 개 적었어 여기다. 자 그리고 봐봐요. 처음에 이제 광복이 되기 직전에 여운형이 조선건국동맹이란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일본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물러나겠는데 싶어가지고 이제 일본이 물러간 다음을 내다보고 조선건국동맹을 만들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일본 놈들이 물러나면서 이제 요 조선건국동맹을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줄여가지고 이걸 건준이라고도 하는데 줄여서 이걸 건준이라고 하는데 여운형, 안재홍, 여운형은 중도 좌파, 안재홍은 중도 우파인데 둘이 조선건국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미군 군대는 소련군보다 좀 늦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군대가 들어오기 전에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해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나라로 구성이 돼 있어야지 미군이 들어왔을 때도 어떤 협상이나 우리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으니까 라고 했는데 미군이 이제 들어옵니다. 이 미군이 들어왔어 드디어. 그래가지고 미 군정을 세우면서 메가더 포고령 1호라는 거를 발표하는데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야 너희들은 인정 못해. 뭐 상하이 임시정부건 너희들이건 일단은 너희들 인정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을 못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 미 군정이 있던 시절에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남북한이 서로 이제 분단이 됐구나라는 내용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이제 뭐 선거에서부터 뭐 어떻게 됐는지 이런 내용을 보게 될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볼 거예요. 여기에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미소 공동위원회도 결렬되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요 미소 공동위원회는 2차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큰 그림을 일단 좀 그려요. 제일 큰 그림은 일단 이거야. 제일 깨끗하게 보면 이게 제일 큰 그림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요거고. 자 그러면 기본서 237페이지 볼게요.
자, 먼저 광복 이전에 이제 전쟁이 연합군 쪽으로 막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승전국 쪽 애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막 회담을 하는 거예요. 회담을 하는데 카이로 회담에서는 미국 자 이거 막 얘네 나라 이름 외울 필요 없어. 나라 이름 외울 필요 없어. 이거 그냥 카이로 회담이 뭔지만 그냥 알면 돼. 뭐만 알면 되면 그냥 카이로 회담에서 카이로 회담이 뭔지도 몰라도 돼. 그냥 어떤 말이 오갔는지 그거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만 알면 돼. 먼저 카이로 회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아니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키자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카이로 회담 보면 야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적당한 시기가 언제냐고.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무튼지간에 카이로 회담에서는 한국을 독립시킨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해방 전이잖아, 그죠? 43년이니까. 그런데 이제 얄타 회담이 좀 중요한데 이 세 개 중에서는 그래도 얄타 회담에서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연합군에 소련이 참전해서 이제 그럼 일본군은 여기 있었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한테 야 너희도 좀 도와라 임마. 너희도 바로 근처에 있는데 저 일본 놈 좀 뭐라는데 너희도 도와줘 라고 한 거예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왜냐면 얄타 회담에서 이제 소련이 참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소련이 참전하면서 그러면 너희하고 우리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소련하고 남한과 북한을 그러니까 이 한반도를 같이 신탁 통치하는 게 어때? 라는 말이 이때 처음 언급이 됩니다. 언급이 돼요. 그리고 포츠담 선언에서는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한국의 독립을 그냥 재확인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 세 개 중에서 그나마 중요한 건 요거 사실 두 개입니다. 카이로 회담은 한국 독립에 대해서 처음 얘기했죠. 적당한 시기에. 얄타 회담은 소련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소련이. 그래가지고 이제 요 얄타 회담 때문에 소련이 들어왔는데 무혈 입성합니다. 일본 놈들이 없는 거야. 북쪽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데 일본 놈들은 이미 없어. 일본군들은 이미 없어. 왜? 지금 태평양 전쟁하느라고 뭐 지금 정신이 없거든요. 이미 일본 놈들도 지들이 질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무혈 입성하고 막 내려오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북쪽에서 쭉 내려오죠. 그러니까 미국 그만 내려와 임마 하면서 이렇게 38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래서 소련이 38선 쭉 내려오다가 38선에서 멈춘 거야. 미국이 계속 내려오니까 해도 너무 내려오네 하고 38선을 그어서 못 내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미 군정을 설치한다 그랬죠. 미 군정청을 설치해서 미 군정이 시작이 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사실 이 미 군정을 설치한 표면적인 이유는 일본 애들, 패전국인 일본 애들을 무장 해제시켜서 한반도로 내보내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실제 더 중요한 목적은 군인을 여기다 데려다 군정청을 해서 이 남한을 통치하는 거는 이유는 한반도가 소련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걸 막기 위함이 제일 큰 겁니다. 미국이 들어온 거는. 자, 아무튼지 간에 그때 공산화의 바람이 막 나서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한반도에 있는 우리 그 국민들도 사회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감정을 안 가졌어. 오히려 민족주의 계열이 왜 우리 타협적, 비타협적 그래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막 일본으로 변절되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주의 쪽이 그렇게 인상이 나쁘진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선언에서 이 얄타 회담 때문에 소련이 들어왔어. 소련이 밀고 들어오다가 미국이 그만 내려와 임마 하고 38선을 근 겁니다.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마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볼게요. 이제부터 교재를 다시 보자고요. 자, 그럼 여기 카이로 회담 보니까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해방시켜서 독립할 걸 결의했죠. 그래서 이 카이로 회담의 의의는 최초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국제회담이었어요. 카이로 회담이. 그 다음에 얄타 회담은 이제 뭐냐면 소련이 일본에 대한 전쟁을 참가하기로 해서 이 얄타 회담 때문에 소련군이 들어오게 된 거야, 한반도로.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 아마
미군이 시장 들어와가지고 다 했을 텐데. 자, 얄타 회담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포츠담 선언은 미국, 영국, 소련, 중국,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으며 한국의 독립을 제약했다 그랬죠. 아니, 나라는 몰라도 돼요. 나라는 됐어. 그냥 미국하고 소련만 중요해. 영국, 중국 이런 애들 중요하지도 않아. 왜냐면 이제 계속 미국하고 소련만 나와요. 이번 시간에.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광복 직후 남한의 정세를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237페이지 보고 계시죠? 먼저 정리한 걸 좀 볼까요? 먼저 여운형이 중도 좌파입니다. 중도 좌파. 조선 건국 동맹을 먼저 8월 달쯤에 만들어서, 그러니까 44년 8월에. 왜냐하면 이미 일본이 좀 상태가 안 좋고 패전할 거를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연합군들도 막 승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8월 15일 날 여운형과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안지홍이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치안대를 만듭니다. 왜냐면 일본 놈들이 싹 떠나버리면 그 우리나라 자체가 또 혼란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안대를 만들어가지고 혼란하지 않게 막아줬어요. 그런 다음에 미국 군인들이 실제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메가더 포고령 1호에 의해 가지고 이런 거는 인정 못해. 예, 그렇게 됐었어요. 자, 그 내용을 좀 볼 겁니다. 자, 보세요. 일제가 폐망하기 직전에 여운형 등이 조국 광복을 대비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조직한 단체니까 여러분들 이름은 좀 알아놔야 돼. 조선 건국 동맹. 아, 이름 외우기가 좀 힘듭니다. 사실. 조선 건국 동맹이 뭐가 되냐면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밑줄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줄여가지고 이건 건준이라고 그래요. 건준.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객관식이니까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라고 다 외우진 못하고 건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눈에 띄면 아이고 건준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네 라고 알아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중도 좌파인 여운형과 중도 우파인 안재홍이 합작해서 조선 건국 동맹을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그러니까 이걸로 개편했대요. 그래서 자, 밑줄 보세요. 치안대를 조직해서 일시적 과도기의 국내 질서를 유지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진주에 앞서 미국이 이제 한반도로 들어오기에 앞서서 미군과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했어. 요 이름도 다 알아둬야 돼. 이건 다 알아둬야 돼, 여러분들. 자, 딸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선 건국 동맹,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그러니까 앞에 조선 건국까지는 갔네. 동맹, 준비위원회. 그다음에 여기는 조선인민공화국. 조선인민. 벌써 근데 좀 미국이 싫어하게 생겼죠. 나라 이름이. 나라 이름이 벌써 공산주의 삘이 팍팍 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회주의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자, 아무튼지 간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했어. 그런데 미군정은 벌써 공산주의 냄새가 나니까 인정을 안 한다고요. 안 했어. 인정을 안 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미군정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상황이에요. 상황이야. 이전에는 뭐 했어? 이전에는 뭐 회담 3개 했네. 회담 2개, 선언 하나. 그러니까 회담 3개야, 그냥. 자, 보고 그 다음에 광복 직후에는 이제 건준이 이제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를 했지만 인정을 못 받았다라는 거. 자, 이제 광복 직후에 미군과 소련의 군정을 볼게요. 자, 일단 자, 일본이 8월에 무조건적으로 핵폭탄 맞고 항복을 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상하이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가가지고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을 만들고 한국 광복군이 미국하고 연합해서 미국 OSS하고 연합해가지고 국내 진공작전을 하려고 했는데 일본 놈들이 무조건 항복하니까 요 진공작전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일본 놈들이 물러나서 해방이 됐지만 결론적으로 이 광복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아무 역할도 못한 거야. 그냥 미국이랑 소련 연합군이 다 한 거예요. 미국을 포함한 연합군이 다 한 거기 때문에 우리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즉 우리 민족의 의지를 반영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해방이 돼서도 그냥 미국과 소련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38페이지를 보면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아까 얄타 회담에 의해서 소련군이 일본군과 싸우려고 한반도에 군대가 넘어왔는데 일본 놈들도 거의 없고 거의 무혈 입성을 하면서 계속 남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38도선을 군사 붕괴선을 하면서 그만 내려와 임마, 어디까지 내려오려고 하는 거야 라고 소련군을 막아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군대가 이제 소련군이 먼저 북한으로 들어오고 미국 군대는 나중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해방은 됐지만 남한은 미국군 그리고 북한은 소련의 영향력 아래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군정청이 설치가 되는 게 45년 9월 9일인데 요때부터의 내용을 좀 한번 볼게요. 여기 우리 이 미국 군인들이 셋이 나오는데 봐봐요. 메가더는 유명하죠. 이 메가더는 6.25 때도 또 나와요. 태평양 사령부, 그러니까 이 태평양 전체를 아우르는 총사령관이고 하지는 남한 점령군, 이제 남한에 실제로 군대를 끌고 온 게 요 하지야. 하지. 그리고 아놀드는 하지가 안 친 우리 미 군정청 있었잖아요. 군정청의 장관이 아놀드입니다. 그러니까 미 군정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이 나와. 그러면 메가더는 6.25 때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잘 봐야 되고 하지하고 아놀드 나오면 이거 지금 미 군정 요 때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하지 아놀드.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누구지? 이렇게 뭐 궁금해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다 미 군정 시절에 관련돼 있던 미국 애들입니다. 미국 군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서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메가더 사령관 포고령 1호 이게 태평양 미육군 총사령부 메가더가 태평양 총사령관이니까 니네 웃기지 마. 무슨 뭐 충치 있는 임시정부 인정 안 해. 그냥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자, 그래서 볼게요. 계속 이제 여기서 봐봐요. 자, 메가더 사령관 포고령 1호에 의해서 건준이 조선인민공화국을 그러니까 조선인민공화국 그걸 세운 건준이나 다 그냥 불법 조직으로 간주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미 군정청을 설치를 하죠. 그래서 38도선 이남인 남한에 주둔한 미군 아놀드 나왔잖아. 아놀드. 그죠? 이거는 하지 중장이 앉힌 군정청의 장관이에요. 임명해서 직접 통치 방식으로 남한을 통치해요. 그리고 이제 이 미 군정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 군정의 한 일이 요건 알았어요. 요거는 좀 46년이라 나중에 온 건데 시기는 안 중요해요. 신안공사는 언제라는 건 안 중요한데 다만 미 군정 시기 때 일본의 귀속재산 처리를 위해서 설립한 회사가 신안공사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미 군정이 들어오면서 상해 임시정부나 뭐 여기 있는 건준이나 정말 국내나 국외에서 싸우는 열심히 일본 놈들하고 싸웠던 그 독립운동가들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미국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우리나라 정서나 뭐 그런 거 전혀 고려 안 하고 요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총독부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총독부가 데리고 있던 애들 그리고 뭐 경찰들 뭐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때부터 그 친일파 청산이 이때부터 글러먹은 거지. 미군 들어와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몰라 잘 뭐 그 이전에 일본 놈들이 한국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미국 놈들 입장에서는 알 게 뭐야. 지들은 그냥 와가지고 편하게 다스리면 되는 거죠. 그럼 편하게 다스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전에 있던 놈들 그대로 쓰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친일파 청산을 못하게 된 첫 번째 발걸음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야. 벌써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목소리를 냈어야지.
진공작전을 펼쳐가지고 뭐 어떻게 했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벌써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잘못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군정 설치했죠. 그러면 우리가 미군정 시절에 한일 두 개를 찾으면 뭐가 될까요? 두 개 딱 나오면 미군정하고 직접적인 관련돼 있는 건 요 포고령 1호. 아무튼지간은 무슨 포고 1호 뭐 이거예요. 이게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 또 하나는 신항공사 설립. 요 두 개가 미군정의 한 일 찾아라. 그럼 요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미군정 때 일어났던 일이네. 그죠? 그러면 45년하고 48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겠네? 오케이.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정도 알고요. 그러면 지금 남한은 미국이 직접 지들이 와가지고 군정청을 설치해서 군인들이 통치를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좀 상황이 달라. 소련이 내려왔는데 여기는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인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그렇죠. 여기는 인민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미 그 사회주의가 이때는 인기가 많아가지고 폭발적이어가지고 소련이 뭐라고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사회주의 하니까 그래 해.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간접 통치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잘해봐. 너 사회주의 잘하고 있구나. 그래 잘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남한에는 미국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또 소련에게 먹히는 사회주의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직접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가만 놔둬도 알아서 잘 돌아가. 소련이 보기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놔두는 거야. 그래서 뭐 45년 8월 말에는 이미 145개에 달하는 인민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북쪽의 민족주의 인사들을 또 숙청을 합니다. 왜 그런지 몰라 이놈들 진짜. 아무튼 자, 아무튼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이 나오는데 그럼 지금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은 어떤 시기예요? 그렇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이니까 지금 이제 미군정이 이끌던 시대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와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하게 되는데 자, 이것도 먼저 정리한 내용을 먼저 좀 볼게요. 자, 그럼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출발하는데 3국은 영국, 미국, 소련이에요. 근데 영국은 별로 안 중요해. 그냥 미국과 소련만 알면 됩니다. 시험상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떤 일들이 협의가 됐냐면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시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는 미국과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하자고 합의를 했어요. 근데 이거 두 개는 왜 적게 적어놨냐면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일본에게 식민 통치를 몇십 년 동안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 신탁 통치한대죠. 그럼 이 말은 어떻게 들리냐면 아니 독사 같은 일본 놈들을 몰아냈더니 늑대 같은 미국과 곰 같은 소련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또 지배하겠다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뭐 오보 사건도 있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딴 건 알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은 신탁 통치한다니까 이 신탁에 찬성하는 찬탁과 반대하는 반탁.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 우익이고요. 이제 사회주의 계열은 좌익이라고 이제 할게요. 우익 쪽에서는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라는 걸 조직해서 신탁은 절대 안 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좌익 쪽에서는 처음에는 신탁을 반대했다가 나중에는 야, 이거 신탁 통치를 영원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할 때까지만 한다고 했으니까 해도 괜찮겠는데 하면서 찬성으로 돌아섭니다. 근데 이 우익에서는 저렇게 해놓고 저게 몇십 년 갈지 영원히 갈지 어떻게 알아? 하면서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극렬하게 둘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익과 좌익이 이 신탁 통치안을 놓고 극렬한 대립이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지게 생긴 거야. 우리나라도 무슨 뭐 정치적인 안건 같은 거 있으면 지금도 막 서로 막 누가 데모하면 맞불 집회해놓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막 그런 상태가 된 거야. 이때는 더 심했겠지. 이때는 자
그래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뭐 좌익만 참가시키느니 우익만 참가시키느니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결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 정읍에서 발언을 하기를 그럼 우리 남한만이라도 단독 임시 정부를 세워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런 말을. 그래가지고 더 가뜩이나 서로 이렇게 좌익과 우익이 나누는데 이 말이 어떻게 더 기름을 붓는 거지. 비난도 많이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꾸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로 친탁이냐 반탁이냐를 놓고 좌우가 서로 갈라지니까 이러다간 나라가 두 동강이 나겠구나 싶어서 중도 좌파 우파가 중도적인 사람들이 서로 나서서 이제 좌파 우파를 같이 모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것도 여운형과 우리 그 신한청년당에서 파리 강화회의 같은 김규식 있죠. 그래서 중도 좌파인 여운형, 중도 우파인 김규식이 요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해서 좌우합작 7원칙을 뭐 이렇게 해요. 이따가 나오는데 7개 다 할 필요 없이 제일 중요한 거는 농민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분배해 주겠다. 뭐 요런 조항도 있습니다. 요거는 좀 알아놔야 돼. 뭐 다른 건 알 필요 없는데. 그랬는데 이게 실패해요. 실패. 여운형이 암살을 당합니다. 여운형이 암살을 당하고 미국도 처음에는 이 좌우합작위원회를 지원해 주다가 여운형의 색깔이 좌파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를 철회해 버려요. 그러면서 여운형은 암살당하고 이게 실패하고 나서 2차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래도 결렬이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기본선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미국, 영국,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미국과 소련이야. 아무튼 미국, 영국, 소련 외무장관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일단 신탁 통치를 5년간 하는데 임시 민주정부가 수립될 때까지만 맥시멈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자. 그리고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신탁 통치안을 놓고 말씀드렸지만 이 민족주의 계열인 우익은 야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자 미주 보세요.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를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반탁이 뭐 하는 거야? 신탁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쳐요. 그리고 반면에 자 밑줄 사회주의 계열은 처음에는 신탁을 반대했다가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쪽으로 전환합니다. 이러면서 좌우의 대립이 극심하게 돼요. 심화가 돼요. 자, 그 다음에 239페이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1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임시 민주 정부가 아니라 정부 수립을 위한 참여할 단체를 범위로 누구는 참여시키네 마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논쟁을 하니까 뭐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무산돼서 무기한 휴회에 돌입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주세요. 미국은 찬탁 반탁 세력을 모두 포함시키고 소련은 찬탁 세력만 여기에 포함시키자. 왜? 왜냐면 미국하고 소련 미국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너도 그 신탁 통치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신탁에 찬성하는 애들만 하는 게 어때 하고 미국한테 꼬셨지만 미국은 바보가 아니죠. 왜냐면 찬탁하는 게 사회주의 세력만 그럼 다 여기 입장을 시키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찬탁, 반탁 둘 다 신탁에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둘 다 포함을 시켜야 돼. 뭐 이런 걸로 싸우다가 결국은 막 이게 어떻게 결렬이 됐어요. 그러면서 자 밑줄 이거 중요합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 자 밑줄 보세요. 1차 미소공동회가 결렬되니까 이승만이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나라가 두 동강 나게다 싶어서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을 합니다. 누구냐면 중도 좌파인 여운형 밑줄 그 다음에 중도 우파인 김규식이
미 군정의 후원을 처음에 받아요. 그래서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7원칙에서 보세요. 모스크바 상구 외상회의에서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하자 그랬죠.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7원칙에. 그리고 밑줄, 요게 중요합니다. 농민에게 무상 동그라미, 무상으로 분배. 무상으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농지개혁법 그런 게 나오는데 그때는 뭐 유상이다, 무상이다. 그때는 유상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비교할 때 요 놈이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알아둬야 돼. 그리고 당연히 친일파 처단하자.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자, 그런데 미 군정이 딱 보니까 여기에 뭐 위원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여운형이 좌파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을 철회를 하고 여운형은 피살되면서 좌우 합작 운동이 그만 좌절되고 말죠. 중단이 됩니다. 점점 어떻게 우리나라가 분단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2차가 열렸지만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결국은 결렬이 되고 맙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뭐에 관한 얘기예요? 요 모스크바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를 삼상 회의라고도 해요. 요 삼국 외상 회의의 후유증 뭐 때문에 신탁 통치라는 말이 탁 나오면서 좌우익이 극렬하게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익 쪽에서는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 요 이름 알아둬야 돼. 조직하고 좌익에서는 처음엔 반대했다가 나중에 친탁을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서.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결렬되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후에 좌우 합작위원회를 여운형, 김규식이 조직을 했지만 미국이 처음에 지원을 했다가 나중에 지원을 철회하고 여운형이 피살되면서 끝납니다. 중요한 거예요. 토지개혁이 여기서 농민에게 무상분배. 오케이. 무상분배. 자, 그 다음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결렬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때가 이제 벌써 47년이네. 47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좌우합작위원회가 46년 7월에 구성이 됐는데 이제 뭐 지원을 철회한 게 7년 3월이야. 벌써 어영부영 그냥 거의 한 8개월이 거의 지나갔네. 1년 지나고 여운형 피살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중요한 시간을 지금 뭘 제대로 서로 단합을 못했던 거죠, 이때. 근데 여러분이 이러면은 역시 우리 민족은 서로 이렇게 뭐 단합이 안 되는 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지금 미국이랑 소련이랑 뒤에 있는데 이게 합치는 게 쉬운 게 아니겠죠. 그냥 우리 민족끼리만 테이블에 앉았으면 아마 이게 될 겁니다. 단합이 됐을 텐데 이 뒤에 미국하고 소련이 있죠. 그러면 미국을 등에 업은 놈, 소련을 등에 업은 놈들이 거기에다가 친일파들까지 나서가지고 막 단합을 반대하고 아직까지 살아남은 친일파들까지 남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상황이. 뭐 민족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가. 미국 소련을 어떻게 이기냐고 이때 당시에 지금 일본한테 식민지 뭐 거의 뭐 30년 넘게 완전 피까지 다 빨려가지고 정말 이 고혈을 착취를 당하고 지금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 큰 나라 둘이 들어와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힘이 없었겠죠. 힘이 없어. 거기다 자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나라가 싸우길 좋아해서 원래 분열이 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라가 힘을 키워야 돼. 자, 아무튼 자, 그래서 239페이지를 보시면 유엔의 이제 남한 단독 선거 결의가 나오는데 보세요. 여기는 이제 어떤 얘기가 흘러가냐면 결론이 안 나니까 미국이 어떻게 꼼수를 부리냐면 이런 거예요. 야, 우리 둘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결론 안 나지. 그러면 국제연맹인 유엔에 넘기자, 이 일을 하는 거야. 소련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어요? 신나겠어요? 기분 안 좋지. 왜? 왜냐면 유엔은 그냥 미국의 사실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력이에요.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야. 이 국제연맹 유엔은. 그래서 요거 아무튼 결렬돼서 이 문제를 넘겼는데 소련 쪽에서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자, 그럼 처음에 유엔은 어떻게 이 선거를 치르라고 하냐면 총선거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인데 유엔은 그 미국의 이익 따라서 움직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구에 비례해서 총선거를 해.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어떤 얘기냐면 자, 남한은 지금 곡창지대가 다 남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북한보다 남한이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미국한테 유리하게, 그죠? 그렇게 선거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 그리고 소련 쪽은 그렇게는 안 되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거위원단을 보냈는데 선거위원단을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막아요. 그래가지고 유엔 소총회에서 어떻게 결의를 하냐면 이렇게 결론이 난 거야. 그러면 선거인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해라. 이 말은 무슨 얘기야? 그렇지. 지금 북쪽은 막고 있다며. 그러면 선거인단이 접근 가능한 곳은 남한밖에 없잖아요. 그 말은 남한에서만 선거하자는 얘기입니다. 진짜 나라가 두동강 나게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김구는 3천만 동포에게 의꼬함에서 절대 선거를 남한에서만 치르면 안 된다. 단독 정부를 구성하면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요거. 근데 유엔 소총회에서 그렇게 결의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단독 선거에 반대를 해서 제주도에 있던 사회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 사회주의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김대중 정부 때 특별법을 제정을 해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시험에 요게 잘 나와요.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희생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또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 협상을 하러 북쪽으로 갑니다만은 이미 늦었어요. 이미 북쪽에서도 왜 오셨냐? 가라. 거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50 총선거를 남한에서만 치르게 됩니다. 5월 10일 날. 그러니까 봐봐요. 이 총선거는 왜 총이냐면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은 국회의원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게끔 그렇게 헌법을 만드는데 이 50 총선거가 굉장히 의미가 큰 선거예요. 원래. 왜냐면 지금 나라가 처음 들어서죠. 나라가 처음 들어서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뽑힌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재헌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고 계시는데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서 막 싸우는 게 이 사람들의 본업이 아니에요. 사실은. 싸우다가 지루할까봐 어쩔 때는 주먹 다짐도 하고 막 흉기도 휘두르고 그러는데 그게 이 사람들의 본업이 아니라 이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원의 본업이거든요. 그러면 총선거로 국회의원을 뽑아서 뭐를 만드냐면 이때 1948년에는 이 국회의원은 그냥 국회의원이라고 안 그러고 재헌 국회의원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헌은 뭐냐면 지금 나라에 아무 법이 없어. 그래서 헌법부터 최상위법인 헌법부터 제정하라고 뽑은 국회의원을 재헌 국회의원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특별한 국회의원이죠. 이때 재헌 국회의원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특별한 국회의원을 뽑는데 그 민족주의자들 김구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단독 선거는 반대한다면서 이 선거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큰 실수죠, 사실. 이렇게 중요한 선거에도 같이 참여를 했어야지. 자, 아무튼지 간에. 자, 그래서 이 재헌 국회의원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든 헌법은 특히 그냥 재헌 헌법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정말 두동강이 나게 된 거죠. 자, 볼게요. 그래서 이제부터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볼게요. 유엔 총의회 결의해서 유엔 상정이 돼요. 두 차례에 걸친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제 결렬되니까 미국은 한국에 관한 문제를 유엔 국제연합에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 밑줄. 먼저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자고 결의를 했고 남북한 총선거를 위해서 임시위원단을 설치를 하는데 인구가 적은 북한이 불리하다 그랬죠. 그래서 소련은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북한에 오는 거를 막아요. 막어. 못 들어와. 오지 마. 막어. 그래가지고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이 남쪽에는 들어오고 북쪽에만 들어오니까 이러다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정말 나라가 두동강이 나겠구나 싶어서 자, 밑줄. 김구는 3천만 동포에게 윽고함을 발표하며 남한만의 단독정부. 이 단독정부라는 거는 이 남한이 단독으로 하겠다는 거야. 북한은 배제하고 그걸 단독정부라고 하는 거야. 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요 3천만 동포에게 윽고함을 발표한 게 어느 시기에 유엔 결의 다음이죠. 유엔 총회 결의 다음에 이게 있는 거예요. 모스크바 3상회의 다음이 아니라고. 모스크바 3상회의 다음이 아니라 언제 다음에 유엔 총결의 다음에 김구가 3천만 동포에게 윽고함을 발표한 거예요. 모스크바 3상회의 다음에 일어난 건 뭐예요? 좌우합작위원회고.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랬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유엔 소총에서 뭐라고 결의가 나냐면 자, 밑줄. 접근 가능한 남한에서만의 단독 선거를 실시한 거야. 자, 접근 가능. 임시위원단이 접근 불가능하자. 지금 소련이 막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남한에서만 선거를 하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240페이지 보겠습니다. 240페이지. 그랬더니 이제 남한만의 단독 선거 결정에 반발을 하는 거예요. 저 밑줄. 제주 4.3 사건. 이게 여러분들 4월 3일은 안 해도 되겠죠. 4월 3일에 일어났으니까 제주 4.3 사건이지. 제주도에서 좌익 세력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해서 봉기하니까 미 군정이 무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까지 많이 희생이 돼요. 그러면서 5월 11일 총선거가 치러지는데 제주도에는 계속 이렇게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하니까 선거가 무효가 돼서 나중에 선거를 한 번 더 합니다. 보궐선거죠, 그게. 그래서 별표, 이게 시험이 잘 나와.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제주 사건은 이 내용보다도 이게 시험이 잘 나와요. 요거. 자, 그래서 이제 요 제주 4.3 사건도 결국 왜 일어났어요? 이거 단독선거 반대해서. 근데 남북 협상을 합니다. 이제 남북 협상을 누가? 자, 밑줄. 남한 단독정부의 수립을 막아보려고 남쪽의 김과 김규식이 북쪽의 김두봉 기억나시죠? 김두봉, 김일성과 평양에서 다 김씨 4명이 모였네. 특이하게, 그죠? 남북 지도자 회의를 개최했는데 성과가 없었어요. 요거. 자, 그 다음에 김두봉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이끌고 가서 인민군으로 흡수됐다 그랬죠. 조선의용군이 됐다가 인민군으로 흡수된 거. 김두봉.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죠.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 남북 협상까지 갔지만 성과가 없이 돌아오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실시된 민주적인 보통선거예요. 그래서 2년 임기 재헌. 자, 왜 2년 임기겠어?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이 재헌 국회의원들은 헌법만 만들면 되니까 전체 예석 200석의 남한만의 총선거인데 김구, 김규식 등 남북 협상파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가 무효 처리됐죠. 왜? 제주 4.3 사건이 계속 소요 중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이때 참여를 했어야지.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 참여를 했었어도 여기 김구 같은 경우에는 암살당했잖아요. 그죠? 했었어도 별 소득 없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분석하는 역사가들도 있습니다. 자, 참석했으면 이때 선거에 참여해가지고 이런 민족주의자들이 제대로 된 민족주의자들이 요 국회에 합류했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시험에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에 맞으면 좋은 거야. 알았죠?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시험 볼 동안은 아쉬워하지 말고 감정 낭비하지 말고 그냥 시험 잘 보면 돼요. 아셨죠? 시험 보고 나서 우리 한번 토론해 보자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답은 안 나오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재헌 국회의원들을 뽑았어. 뽑아가지고 재헌 헌법을 공포를 해요. 이제 헌법을 만들었잖아. 그걸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 7월 17일이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빨간 날이어가지고 이때는 쉬었었거든요. 이게 재헌절이 여기서 온 거야. 재헌절. 헌법을 제정했다고. 그날이라고. 근데 이때 보세요. 4년 임기의 대통령 중심제이면서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 대통령 선거하면 일일이 사람들이 나가서 대통령 뽑죠. 그거는 직접 선거고요. 요거는 국회의원들, 아까 뽑았던 200명이 대통령을 뽑는 거를 우리가 그거는 간접 선거라고 하는 건데 간접 선거. 그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냐면 이때 누가 돼? 그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는데 재헌국회에서 아까 뭐 하기로 했어요?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라 그랬죠? 그 200명들이 누구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를 합니다. 북한도 자,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정부 수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니까 미군정은 이제 끝난 거야. 그리고 북한도 조금 있다가 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선포했는데 유엔 총회는 미국이 잡고 있는 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을 합니다. 요거 이렇게 했지만 인정 안 해 라고 유엔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일어났냐면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됐는데 혼란은 지금 계속돼. 혼란이 왜 계속되냐면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 일어나는데 요거는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려고 여수에 주둔한 국군 부대를 출동을 시켰는데 명령을 거부합니다. 명령을 거부해요. 그래서 봉기했고 진압 과정에서 이때도 민간인들이 희생을 많이 당하는데 이걸 우리가 여수 순천 사건이라고 해요. 11구 사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자 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요. 여기까지 봤는데 내용이 되게 긴 것 같아도 스토리의 흐름이 쭉 나오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봤던 내용. 제일 큰 맥락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 앞에 이런저런 내용 있었잖아요. 무슨 카이로, 얄타, 포츠담 나오고 건준이 무슨 조선인민공화국을 뭐 선포하고 뭐 그랬는데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조선인민공화국 수립법 이런 거는 그냥 나오긴 해도 이름만 좀 외우고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진짜 알짜배기는 오늘 이 미군정 시기에 모스크바 3상 외상회의를 해서 여기서 신탁통치안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친탁과 반탁으로 나뉘면서 좌우합작위원회가 조직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나온 게 좌우합작위원회예요. 여운형, 김규식이 만든. 근데 별 성과 없이 끝났어. 여운형도 암살을 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흘러가다가 이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요것도 별 성과 없이 끝나고 이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결렬이 됐죠. 그래서 유엔으로 넘겨가지고 남한이 단독 선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고 남북협상. 그러니까 요 남북협상이 모스크바 상구 외상 회의 때문이 아니에요. 좌우합작위원회는 요 유엔 요거랑 짝을 지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요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5월 11일 총선을 치러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 겁니다. 자, 그럼 포인트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오늘의 포인트. 해방 이후에 미군정이 들어와서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까지 미군정에 의해서 통치를 받습니다. 그때 이전에 있던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던가 아니면 여운형이 건준해서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선포를 했지만 메가더 포고령 1호에서 다 무시당하죠.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신탁 통치안이 나왔기 때문에 친탁 반탁으로 나뉘어서 좌우가 격렬하게 대립을 합니다.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니까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나왔죠. 이승만이 그럼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발언이 나왔고 여운형, 김규식 등이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했으나 실패하게 되고 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결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인구 비례로 하자라고 했는데 북한, 소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접근 가능한 유엔 소총회에서 접근 가능한 곳에서라도 선거를 하자. 그러니까 남한 단독으로 하자는 얘기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발하면서 제주 4.3 사건과 남북 협상을 하기 위해서 김규식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김일성, 김두봉을 만나지만 아무 성과 없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10일 날 총선거, 재헌 국회의원들을 뽑는 5월 10일 총선거, 7월 17일 헌법을 만들죠. 그리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수 순천 사건은 10월 19일이에요. 48년. 그래가지고 요 여수 순천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 제주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계속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여수 순천에 있는 군인들로 진압을 시키려고 했는데 여기 있던 좌익 세력이 봉기를 한 게 여수 순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주 사건하고 여수 순천 사건은 총선거를 전후해서 총선거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 제주 사건은 선거 이전이고. 요거를 좀 그래서 순서를 이번 시간에 배운 거는 순서를 좀 디테일하게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특히 심화는 굉장히 심화에서 나오는 문제가 핵심 57에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기출문제 풀러 가자고요.